클레어 김이고요. 작년까지 2년간 아이큐푸드에서 근무했습니다. 되도록이면 건강한 음식이었으면 좋겠고 팀 안에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고 그렇게 물어봤었고요. 딱 푸드 코스트만 받았었어요. 그리고 매니저가 다는데. 안녕하세요. 캐나다 인터뷰룸의 혜지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로컬푸드 레스토랑에서 프랩 키친 매니저로 근무하셨던 클레어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클레어 김이고요. 캐나다에 온 지는 지금 8년째 됐고요. 작년까지 2년간 아이큐푸드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캐나다에 처음에는 어떻게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8년 전에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1년 정도 외국에서 경험을 쌓자는 의도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유학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6개월은 학생비자 그리고 6개월은 워크비자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어학원의 학비를 반 정도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토론토에 오게 됐어요. 그럼 처음에 그렇게 토론토에 오셨고 지금 일하신 거기서 일했던 기간이 한 2년 정도 일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6개월이라는 비자가 끝난 시점 이후에 다시 그 일을 어떻게 구하게 되신 건지 제가 말씀드렸던 제일 처음 비자는 제 처음 캐나다 1년 동안의 그 이야기고요. 네. 그리고 제가 되게 운이 좋게 처음에 학생 비자를 6개월을 받은 게 아니라 1년 9개월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은 마음에 한국에서 공부했었던 외식 산업 경영학과 공부를 영양학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자 해서 그래서 험버 컬리지 푸드 앤 뉴트리션 매니지먼트를 들어가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컬리지 졸업하시고 근무하셨던 곳이 아이큐푸드 맞나요? 네, 맞아요. 소개해 주실 그 직업 포지션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포지션의 정확한 네임은 프랩 리드 혹은 키친 매니저였는데요. 제가 그 레스토랑의 특성상 샐러드 박스를 그 밀로 제공하는 그런 키친이어서 대부분의 음식이 프랩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내어주는 그런 형태의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출근을 하면은 그날 판매한 음식의 재고를 먼저 다 기록한 다음에 그리고 그 날 혹은 그 주에 필요한 음식의 가지수를 전부 다 써서 얼마나 오늘 생산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생산에 필요한 레이버에 맞춰서 오늘 스케줄을 짜고 오늘 하루 8시간이면 그 8시간 동안 누가 무엇을 하고 그리고 어떤 재료를 준비를 하고 어떤 재료를 주문해야 되는지 생산을 할 때 퀄리티 체크를 하고 트레이닝이 필요하면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전반적인 제너럴 매니저, 키친에서의 제너럴 매니저가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매니저로 들어가셨던 건가요? 처음에는 그냥 팀 멤버로 들어가서 그 음식을 제조해서 그냥 내어주는 백오프하우스 팀 멤버로 처음에는 들어갔었어요. 그랬는데 계속 승진을 해서 나중에는 그래서 결국은 프랩 리드라는 자리까지 갔는데 인정받으신 분이네요. 아이큐푸드라는 그 컴퍼니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 사실 아이큐푸드라는 그 레스토랑의 존재를 사실 몰랐어요. 처음 지원하기 전에는.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이 혹시 아이큐푸드라는 곳을 들어봤냐고 키친 경험을 조금 더 쌓고 싶은데 되도록이면 건강한 음식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로컬 푸드 오르가닉 푸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베지테리언 옵션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곳에서 배우고 싶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큐푸드라는 곳을 한번 검색해보고 거기서 한번 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혹시 지원은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긴 했는데요. 저는 평소에 인디드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체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디드에서 제가 관심 있는 직종이나 분야를 미리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그 직장이 계속 저한테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떤 곳에서 지금 사람을 구하고 있는지 계속 알람이 뜨기 때문에 그것도 보고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도 구인 구직을 한다는 글을 보고 그래서 이력서를 넣게 됐어요. 그러면 온라인 홈페이지로 직접 지원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혹시 지원하고 나서 얼마 정도 후에 인터뷰 요청이 왔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제 기억에는 이틀 뒤에 바로 이메일이 왔었어요. 네. 혹시 인터뷰 때 받았던 질문들 중에 기억에 남는 질문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그때 기억이 조금 생생한데요. 제가 보통은 인터뷰를
20분에서 40분 그 정도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같이 일했었던 매니저님이랑 관심사가 되게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인터뷰가 좀 개인적인 얘기로 길어졌었거든요. 처음에 형식적인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는 팀 안에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고 그렇게 물어봤었고요. 바로 전에 일했던 직장에서 다른 팀 멤버들 그리고 당신의 매니저가 당신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것 같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키키친 잡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런 걸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인터뷰를 보고 나서 합격 여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알려줬나요? 제가 왜 여기에 지원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매니저님께. 나는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레스토랑의 컨셉이 너무 좋고 여기서 나는 회사랑 같이 그로우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서야 매니저님께서 오르가닉 푸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로컬 푸드에 관한 이야기 이 회사가 처음부터 어떻게 그로우 해왔는지를 쭉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인터뷰가 끝났을 때는 혹시 너 지금 당장 트라이얼 2시간 해볼 수 있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바로 저한테. 트레이닝을 가져고 한 거네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쨌든 대부분이 노동이니까요. 물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대부분이 해야 되는 일이 몸을 써야 되는 일이니까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 바쁜 시간에 한번 일해보겠니? 해서 했는데 2시간 후에 그럼 다음 주에 바로 당장 스케줄을 보내줄 테니까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면 다시 연락 줘 하고 저는 집에 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따로 별도의 트레이닝 기간이 또 있었을까요? 수습 기간이라고 3개월 동안은 그 시급도 그냥 보통에서 조금 더 적게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저임금보다 조금은 높지만 그냥 보통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보다는 조금 적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면 취업을 한 다음에 그때 처음 출근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사실 이런 곳에서 일하는구나 라고 기대는 했었지만 사실 처음에 조금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식당이 가지고 있는 컨셉과 레시피가 너무 좋아서 들어갔는데 나는 그냥 레시피를 보고 스무디를 만들고 레시피를 보고 그냥 박스에 음식을 담아주고 내가 지금 이거를 하려고 들어왔나? 라는 마음을 사실 처음에 가졌었어요. 근데 당연히 단순 업무를 할 줄 알아야 그 다음 것들도 가르쳐 달라고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 알았지만 너무 단순 업무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계속 할까? 해도 얼마나 내가 여기서 일을 하게 될까? 라는 생각을 처음엔 했었어요. 나중에 그러면은 계속 일을 하면서 이제 매니저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뭐 업무에 대한 책임이나 그런 느낌이 또 달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백업하우스 멤버로 들어갔다가 한 달 뒤에 바로 매니저님께 사실은 내가 조금 더 요리 쪽으로 가고 싶다. 혹시 내가 팀이 front of house, back of house, prep 팀 이렇게 있는데 내가 혹시 prep 팀으로 넘어가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래야 저한테 좀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그때 바로 prep 팀 멤버 한 명이 빠지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prep 팀으로 같이 합류하게 됐고 프랩팀에서 일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랑 관심사가 비슷하고 그리고 요리를 같이 하면서 서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겼어서 그때 너무 신나게 일을 했고 저한테 조금씩 책임이 주어졌을 때 프랩팀 리드가 됐을 때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조금 많이 바빴었어요. 근데 보람된 일이었고 굉장히 보람됐었어요. 인정받았고 네. 처음 실망했던 거와 달리 가면 갈수록 더 만족스러운 직업이 됐던 거네요. 맞아요. 그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혹시 어떤 게 있었는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사실 셀 수 없이 많았지만 그렇죠. 2년 반이면 네, 많죠. 굉장히 많았지만 하나 꼽자면 저희가 회사가 수셰프라는 포지션을 하나 더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뽑게 됐어요. 그런데 회사 자체가 executive 셰프라고 제일 위에 레시피를 만드시는 셰프분이 있는데 그분이 레시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핸드인 해주면 그 스토어마다 프랩팀 리드가 그거를 알아서 팀 멤버들한테 트레이닝을 시켜주고 요리를 다 준비하는 거였는데 수셰프라는 포지션이 들어오면서 제 위에 한 분이 더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셰프로서의 경력은 많았지만 우리 회사에서 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트레이닝을 받아서 그 다음에 저희를 이제 통솔을 해줬어야 됐는데 이분이 자기 조금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 마찰이 많았고 그게 결국에는 회사 자체에서 수셰프님을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그게 꼭 마치 저 때문인 것처럼 느껴져서 회사에서 그 수셰프님을 그 컷아웃 하기 전에 클레어 너가 프랩팀이
키친을 사실 네가 실질적으로 매니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셰프님을 잘라도 너한테 무리가 가지 않겠느냐라고 저한테 먼저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었고 그게 하나 굉장히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반면 이제 또 되게 좋았던 기억들도 이미 말을 많이 해서 충분히 느끼고 있는데 가장 좋았던 순간은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가장 좋았던 순간은 회사 워크숍 같은 거를 열었었는데요. 여러 번. 워크숍 여러 개 중에 하나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았었던 게 있었는데 저희 회사가 그 서플라이어들을 초이스해서 음식을 받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온타리오 내에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더 뉴팜이라는 오르게닉 팜이 있는데 그 팜에서 시즈널리 재배하는 그 풀이나 여러 가지 야채들을 저희가 직접 가서 어떻게 생산하는지 보고 맛보고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을 듣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날 하루 돈을 받으면서 거기 워크숍을 가서 직접 경험하고 우리가 서빙하는 그 풀이 이 풀이었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혁신적으로 이 풀들을 재배하고 어떻게 매니징하는지 들을 수 있어서 그 날이 정말 소풍처럼 너무 즐거웠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예민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아까 급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었잖아요. 수습 급여라던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키친 잡이 다른 일들에 비해서 시급이 대부분 적은 편이에요. 최저임금이 지금은 14불이잖아요. 제가 그때 프랩팀 리드로 18불을 받았었고 제일 처음 제가 IQ에 입사했을 때는 그때는 저희 그 캐나다 최저임금이 11불 25센트였던 것 같아요. 1년 사이에 14불로 뛰면서 계속 3달마다 한 번씩 계속 1불씩 올려주셨어요. 차근차근. 그래서 사실 더 버텼던 것도 있어요. 그때는 급여가 팍팍 올라가거든요. 급여가 6개월 뒤에 벌써 올랐고 또 올랐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있어서 사실 물질 그런 돈적으로도 크게 내가 뭔가 아쉽지 않았어요. 크게 아쉽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외에 혹시 뭐 베네핏, 뭐 병원, 헬스라던가 그런 것도 있었나요? 뭐 어디 기업에 할인되거나 이런 거? 맞아요. 그 리그라는 그 보험 회사가 있는데 그 보험 회사를 통해서 그 헬스 베네핏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외에 뭐 기업에서 거기 IQ에서 음식 사 먹으면 할인이라던가 이런 것도 맞아요. 있었나요? 70% 할인이었고 그리고 매니저는 70%요? 네, 그러니까 딱 푸드 코스트만 받았었어요. 그리고 재료값만. 그리고 매니저가 된 이후에는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혹시 이 직업을 추천할 만한 그런 퍼스널리티, 그 개인적인 성향 같은 게 있을까요? 팀워크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책임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키친이랑 레스토랑에서 일하면 가장 자주 스트레스를 받는 게 그만두고 사람을 새로 뽑고가 너무 빠르게 진행돼서 트레이닝을 매일매일 시켜야 돼요. 오늘은 이 친구 트레이닝도 단계별로 있으니까 오늘은 이 친구 이만큼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날은 이 친구 이만큼 트레이닝하고 그런 것들을 책임감 있게 내가 가지고 간다는 생각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일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레주메에 넣을 때라던가 인터뷰를 할 때 좀 조언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이 직업을 구하려는 친구에게.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사가 맞는 직업이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뷰를 보시잖아요. 근데 내가 인터뷰를 당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회사를 인터뷰한다고도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 끝날 때 꼭 마지막으로 그 매니저분께 항상 물어봐요. 매니저분은 여기 회사에서 일하면서 가장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길 잘했다고 생각드는 부분이 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 매니저분들이 이 회사에 왜 애사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중점으로 베네핏을 얻어야겠다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경험을 쌓고 어쨌든 나한테 이득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맞아요. 인생의 가장 좋은 경험 중에 하나니까 일을 한다는 그런 자체가. 것들을 매니저님이랑 조금 개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트라이얼하고 뽑혔어요. 그러면은 그 외에 제가 여쭤봤던 질문 외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보면 뭐 랭귀지 베리어도 있겠지만 캐나다에서 낯선 공간이고 외국이니까 취직하는 거를 망설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한국인이라고 꼭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한국 분들이랑만 일하려고 자기를 제한하지 마시고 도전하시면 길이 너무 많아요. 모두가 다 오픈 마인드라서 자기가 거기에 열정만 있으면 한 발자국만 내딛으면 기회가 굉장히 많으니까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인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 거 만족하시나요?
만족하는 편인 것 같아요. 가장 큰 만족은 편견이 없다는 것, 저 자신을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게 그쵸.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일 도전하신 것도 네.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캐나다 토론토 IQ 푸드에서 근무했던 클레어님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다음 편에는 또 다른 분과 다른 분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